11월 1일 목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남북 간의 군사 합의에 따라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국민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자, 이 적대 행위 중단이라는 것은 과거 남북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또 있었던 수많은 남북 간의 그냥 말의 성찬에 불과할 뿐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없애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핵을 없애는 행위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이 한미 간의 SCM, 즉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권을 마치 이양할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진상을 제가 나중에 2부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자, 더 나아가서 지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냉면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경협 과속하지 말라고 정부 기업에 압박을 하고 워킹그룹, 말만 워킹그룹이지 실제로 한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단일 통로를 두자. 이 말 저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미국은 그걸 갖다가 지금 만들어서 한국과 운영을 하겠다. 즉 한국의 제재 완화를 감시하겠다는 거고, 미 대사관은 방북기업 5곳에 전화를 해서 대북 사업을 직접 체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철도 개성공단 행사를 정부가 하려다가 공교롭게도 비건 방안 중에 그것을 연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한국 정권이 미국이 뭐라 해도 이렇게 저렇게 그냥 걔는 짓으라 열차는 간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다가 미국의 반응이 정말로 세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와중에 행사를 연기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홍영표는 방북 총수들의 확인을 하니 냉면 발언 없었다고 했다. 이미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하고, 그래도 또 북한에 굉장히 옹호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마당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각 기업들에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이 있으냐 하면 기업들 총수 중에서 실제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뭐요? 한국당에다가 찔러서 정진석 의원한테 찔러서 국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도록 고자질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슬이 벌어서 워낙 그냥 아래 위 가지지 않고 다 보내버리는 이 정권에서 그 정권의 원내대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일 있었냐고 물어보면 누가 그날 냉면 먹다가 이선거이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렇게 해서 얹혀서 체했다고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하지요. 자, 홍영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재벌 총수 서너 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성근이 말에 대해 한마디로 굴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몇백 명이 간 데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같은 코가 끼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같은 기업 총수들한테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협박을 했다. 너네들 북한 투자 안 하고 그따위로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한국당에서도 저하고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홍영표가 총수들한테 입조심하라고 협박을 한 거다라고 김도읍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벌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구속해서 형을 엄청나게 때린 정권에서 지금 대놓고 백주의 재벌 총수를 협박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평양에서 겨우 진짜 안 넘어가는 냉면 억지로 먹고 한국에 와서 정로만 먹고 속 좀 풀라니까 이제는 북한 관련 마에스트로죠. 모든 조율 지휘자인 문정인이가 북한 가서 냉면 먹은 사람들 또 다 모여 우리끼리 경제 공부를 좀 하자. 그 경제 공부는 딴 거 아니라 북한에 어떻게 돈을 좀 보내고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경제 공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거기도 또 가야 되나 하던 차에 미국에서 전화가 오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북한에 투자 안 합니다. 한국 정부 보고 제발 우리 좀 끌고 가지 마라 해주세요 하고 나자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요. 이 비건을 미국이 지금 이 대목에서 보낸 거는 자, 11월 6일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원칙적이 되고 또 한국의 지금 대북 제재 이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강경선회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참에 비건이 한국에 와서 실무자들 잔뜩 데리고 와서 미 대사를 데리고 청와대를 들어가서 한마디로 이 한국의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되는 부분을 임종석이 심지어 상황실장 윤건영이까지 만났대요. 청와대 상황실장. 그것도 숨은 실세라고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윤건영이를 왜 만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있는 강경화나 그 다음에 정이용이나 조명균이는 형식이고 뒤에서 조정하는 두 사람이 임종석과 윤건영이라고 보고 미국에서 그 둘을 비건을 보내서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성과로서 대북 제재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그룹, 워킹 그룹을 만든다 했는데 비건이 그 실무단을 이끌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네 한 몇 명 추천해. 그래서 모든 북한에 퍼주고 북한에 봐주는 모든 것, 제재 완화해달라, 면제해달라고 너네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여기서 결정하고 이제 딴 데 들고 가지도 마. 그 책임자는 나 비건이야. 이렇게 미국이 정해버린 거예요. 왜 그간에 강경화가 미국에 가서 폼페이오한테 이야기를 해, 조명균이 또 살살 또 딴소리를 해, 서훈이 그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뭐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갖다가 봐달라, 면제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나 또 무슨 뭐 개성연락사무소를 하는데 좀 열겠다, 뭐 미국에 여기저기 쑤셔대고, 예? 비앙카 쪽에도 쑤셔댔을 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들고 오라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무를 정리해버리고 나면 그 업무에 책임진 사람의 지위가 차관보 것밖에 안 되지만 지금 특별대표라는 거기서 다 권한을 쥐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락 오면 그건 비건한테 이야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통로가 아니다. 딱 그렇게 해버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책이 중요하죠. 우리가 미국의 미드 같은 걸 보더라도 경찰에 있어서도 경사쯤 되는 사람이 어떤 사건의 실무 책임자면, 수사 책임자면 위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그 사람이 끝까지 뻗대기면 수사에 압력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거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비타협적인 비건한테 위임을 통째로 시켜서 한국은 봐달라, 뭐 북한에 퍼주려는 거는 여기다 허락받아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대북 사업 현황 제출과 전화회의 컨퍼런스 콜을 요구를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는 이 워킹 그룹이라는 것을 둬서 제재는
우리가 관장한다. 너네들은 밑에 들어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한 거고. 또 한국 기업들에게는 너네들이 회사 내부에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TF를 구성했냐, 플랜을 짠 게 있냐, 그리고 예산을 책정한 게 있냐까지도 지금 세부적으로 묻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워킹그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의논하기 위한 기구다 했고, 외교부도 워킹그룹의 하두는 소통이라고 하고 대북 제재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이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좀 비거덕거리는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먼저 제안했다. 이러지만은 미국이 한국 정부가 지금 대북 제재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을 막고 한국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기구를 통로를 단일화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간 대기업, 최근에 북한에 갔던 삼성, SK, 현대차, LG 여기에다가 포스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5개 기업의 대북 사업 자료 제출과 전화 회의 컨퍼런스 콜을 요구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5개 기업은 이 평양 정상회담 때 방북에 동행했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미국이 물은 내용을 보면 방북 당시 경제 협력을 약속한 게 있냐? 약속했대도 이거는 그야말로 지읒대는 겁니다. 요즘 이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정부가 설치니까 저보고 욕을 좀 조심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욕을 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를 말하지 않으니까 제 방송 중에 욕을 했다 해서 천박하고 쌍스러운 말을 썼다 해서 제재를 할까봐 그래서 제가 그냥 지읒하고 말겠습니다. 지읒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또 대북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네 회사에 보니까 북한 관련 뭘 한다고 TF나 플랜을 짜는 팀이 있던데 그것들은 뭐 하려고 만들었냐? 계획서 좀 내봐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콜을 다음 주에 미국 대사관이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한국 정부의 요청, 말이 요청이지 협박과 압박에 따라서 북한에 뭐 좀 퍼주려고 하는 부분을 미국이 직접 감시에 나섰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한국 기업에 대한 경고나 경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지만은 또 금융위원회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의 찌라시가 도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걸 헛소문으로 처벌하겠다 하지만은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강도는 심상찮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은행들이 북한의 개성이나 금강산에 지점을 만든다든가 더 나아가서 돈을 대준다든가 북한 개발 사업에 또 더 나아가서 북한과의 지난번 석탄 밀수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관여된다든가 또 대기업들이 북한에 어떤 투자 사업을 한다든가 돈을 줬다든가 이번에 달러를 가방에 들고 가서 건네주고 왔다든가 또 북한 놈들과 만나서 저녁에 술자리에서 대북 사업을 약속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렸다 하면 삼성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달러로 결제하는 나라의 수출이 다 막혀버리면서 반도체가 끝장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대기업들은 경제도 어려운데 그나마 몇 개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계속 수출 열심히 하고 일자리 창출하도록 뭐 일자리도 열심히 창출 안 하지만 그래도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못 잡아먹어서 엉글거리고 있어요. 자, 국내 일자리도 기업들이 아까 제가 열심히 창출 안 한다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아니, 장사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은 그것이 전망이 있고 남아야 하는 것이지 전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북한에 퍼주는 문제를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자율에 맡기면 북한에 현재 투자할 기업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걸 끌고 가가지고 북한의 이승거이라는 사자 똘마니한테 우리 이재용, 최태원이, 구광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사자 우리에 던져진 오리가 돼버렸어요. 예? 재용이 오리, 태원이 오리, 광모 오리를 갖다가 던져준 겁니다. 사자 우리에다가. 야, 사자야 좀 가리고 데리고 놀다가 나중에 먹어라. 자, 그 사자 우리에서 그래도 오리가 좀 먹고 살라고 냉면 좀 먹는데 그거다 대고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좀 있으면 내가 널 잡아먹을 건데.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는 홍영표 같은 사람은, 저런 사람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앉아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이 전화를 미 대사관으로부터 받았을 때 아마 간이 덜컹 내리앉았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장님한테 보고하니까 회장들은 이거 잘 됐다 야. 그 사람들 보고 우리한테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북 투자 계획서 같은 거를 꼭 물으라 그래라. 다음에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묻고 나면 우리는 이제는 이거 만들어도 젖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가 이거 빠져나가야겠다. 지난번에 은행도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살살 빠지고 있지 않냐. 좀 이렇게들 생각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지난번에 은행들한테 이 직접적으로 강한 압박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의 민간 기업에 강한 압박을 했어요. 그럼 이걸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하냐? 대한민국의 기업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내정 간섭이냐? 미국이 천사가 되어서 북한에 뜯어먹으라고 던져진 이 불쌍한 재벌 회장들을 미국이 전화를 걸려서 살려줬다. 안 그랬으면 다 뜯겨가지고 털 뜯기고 온 피투성이가 될 뻔했는데, 틀이 없는 오리가 될 뻔했는데, 다리도 하나 없어지고 날개도 한 짝 잡아먹히고 이랬는데 미국 전화 때문에 살아났다. 이렇게 답을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미국의 전화를 받고 정부 요청으로 방북단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는데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해서 혼란스럽다. 미 대사관에 우리 정부를 통하지 않은 그런 전화가 직접 우리한테 오는 걸 보고 이례적이라 바짝 얼었다. 이러면서 앞으로 미국 재무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당신들은 그야말로 그냥 생짜로 이승거의 목구멍에 들어갈 뻔했어요. 자, 그래서 방북 과정에서 남북 경협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미국에 일제히 이야기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없다 하고 지금은 오리발 내밀어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정부가 그 약속했던 거 실천해라 하면 미국이 이러는데 우리 절대 못합니다. 이거 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야 되겠죠. 한 고위 임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좀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죠. CEO가 방북하면 미국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 가도 찍히고 안 가도 찍힌다. 안 가면 한국 정권에 찍히고 가면 미국에 찍히는 상황에 지금 있었다는 거죠. 특히 미국이, 제가 지난 9월 달부터 이동걸인가 산업은행 행장 이자가 미국에 가서, 북한에 가서 내가 돈을 다 이렇게 북한 투자하는 돈을 관장하는 사람이다. 시금방진 소리에서 이자 좀 엿댈 거라고 했죠. 자, 한번 봅시다. 미국은 특히 KDB 산업은행 동향에 관심이 많다. 이동걸이 방북 당시 했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동글은 특별수행원으로 북한의 이용남 부총리 앞에서 산업은행은 쉽게 말하면 남측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개발 자금 등을 지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자는 이제 엿대 버렸어요. 제가 그때 곧바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저런 말을 하면서 그들먹거린다. 북한의 존재감을 좀 인정받고 한국에 와서 문재인이한테 어깨 두드림을 받으려 그랬습니까? 어깨 두들림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지금 강펀치를 몇 방 얻어 맞을 겁니다. 아마 미국은 한국산업은행에 회계 결산서나 내년 예산서까지도 다 요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내부에 지금 북한의 투자에 관한 TF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을 건데 그런 거를 갖다가 다 내놔라 하고 필요하면 산업은행의 그런 역할을 맡은 친구를 면담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지금 은행들도 매우 예민해져 가지고 있어서 미국 재무부가 은행이 대북 제재 활동을 위반했다 하면 곧바로 달러 거래를 중지시켜 버리면서 한국의 은행은 파산할 겁니다. 전에 방코 델타 아시아 마카오에 여기 걸려서 파산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들이 미국이 세부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더라. 미국의 재무부 담당자가 KB 금융지주 내에 금융경영연구소에 지난 5월 설치한 대북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을 문의하면서 대북 제재는 아직 유효하니까 조심해라 했다는 겁니다. 자, 신한은행은 통일연구동호회인 북한을 연구하는 COP, Community of Practice, 그러니까 북한을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모임, 이런 조직에 대해서 이거 뭐 하는 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사내 동아리 동호회인데 남북관계 지금 대북 교류가 이렇게 시작되려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농협 건강상 지점 그리고 영업 재개 등에 대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지금 건강상 지점 어떤 상태이냐,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느냐. 우리 은행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기업하고 은행들이 바짝 쫄아가지고 엎드리고 있고 남북 경협 이슈에 우리 회사나 은행 이름이 제발 안 오르락내리락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체의 이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고려해라고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을 2차로 압박하기 위해서 문정인이가 공부 모임을 빙자해서 광화문에 한식집에 오라 했을 때 아무도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설 워킹 그룹이 말이 워킹 그룹이지 그냥 제재를 갖다가 감시하기 위한 기구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자존심 내세우는 한국과 미국의 설명이 완전히 달라요. 뭐 하는 기구인지.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경협과 대북 제재 완화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감시기구를 만드는 거고, 미국은 한국이 미국 몰래 하고 있는 일들을 전면적으로 지금 감시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비건이 28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방한을 하면서 10월 내로 하기로 추진되었던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개성공단 기업인 방부,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등이 줄줄이 다 연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와중에 5.24 조치 해제해라, 각종 대북 지원 사업 약속했던 거 속도감 있게 진행해라 이러는데, 이제 한국은 협박하는 북한과 감시하는 미국 사이에 끼어서 문 정권은 한마디로 엿대 버렸습니다. 북한은 11월 30일 날 2030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논의할 체육회담을 2일 개성연락사무소에서 열자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는데, 자, 이제 이 한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응하다가는 아마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얻어맞을 겁니다.
자, 한국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중에서 현재 했던 것처럼 북한에 경사되고 미국을 계속 엿먹이면 아마 한국 정부가 울릉도 호박역처럼 좀 우습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근 아마 씹어서 삼킬 겁니다. 자, 북한 목구멍에 들어가냐, 미국한테 씹힐 것이냐, 이제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